지옥도 천국이라고 하면 믿어야 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디모데입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생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북하게 됐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낙동강까지 내려갔던 사람들 해서 낙동강 줄기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두 가지 줄기에서 태어나면 출신이 좋다, 토대가 좋다라고 해서 주로 평양에 이제서 생활하거나 또 지방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혜택들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저희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수산물 상점 지배인까지 했었고,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사를 했었는데, 북한에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뒤풀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남한에서 보낸 이제 간첩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뒤풀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제 정치범 수용소나 또는 그 추방을 보내게 됐는데, 제일 추운 지역으로 이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은 좀 더 출신이 좋았었는데 이제 안 좋은 케이스로 바뀐 상황이었고, 그 집 추방된 곳에서 어머니는 저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도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무다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와요.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제 김일성 초상화를 닦다가 수상화를 떨구게 돼요. 북한에는 집집마다 이제 초상화가 다 걸려 있거든요. 김일성 초상화, 그리고 김정일 초상화. 이제 그 초상화를 매일 닦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초상화에 먼지가 끼거나 이러면 이제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거든요. 또 초상화 검열을 다 내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닦아줘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초상화를 닦다가 초상화가 이제 액자에 걸려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깨졌는데, 그걸 옆집 어떤 분이 들어오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위부에 신고를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녁에 연행되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하는데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모든 출세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막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이 어찌 보면 반동분자 집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면은 또 예외죠. 4월 15일이 김일성 태어난 날이고, 그리고 2월 16일이 김정일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마다 한 800g에서 이제 한 kg 정도 되는 사탕과자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면 꼭 초상화나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인사를 이제 하도록 시켜요. 그런 이제 세뇌들을 당하면서, 또 학교 가면은 김일성 어린 시절 따라 배우기, 그리고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따라 배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들처럼 살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회주의,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취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집안에서는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욕들을 하면서 살아요. 좀 더 저는 집안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듣는데, 학교를 가면 이상적인 얘기들만 하니까 어느 게 진짜 북한인지가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안에서 교육은 밖에 나가선 절대 집안에서 얘기했던 거, 보고 들은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고, 학교를 가면은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런 노래들, 그리고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들을 읊조리면서 살았죠.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 가사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어.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런 노래입니다. 그걸 계속 들으면요, 계속 들으면 세뇌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 자체가 외부를 보여주지 않아요. 인터넷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걸로 이제 착각하기 쉬워요. 다른 나라는 정말 북한보다도 못 사는구나 라고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죠. 교과서에 보면은 아마 1970년대 남한이 홍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북한이 지원해줬던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교과서에 보면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지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남녘에 굶주린 동포들에게 싣고 간대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식량으로 원조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자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남한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된다. 이제 깡통 같은 걸 놓고 구걸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같은 교실 창문을 보면서 산 아이가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군님의 뭐 은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트루먼 쇼와 같이 가면적인 국가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이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착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TV를 켜도 채널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겁니다. 남한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북한은 한국처럼 시위 이런 데모를 하지 않냐. 데모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한 개인이 민주적 권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정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한 개인의 그런 아젠다를 통해서 미디어가 반영하고 또 정책적인 아젠다까지 해서 결국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개인의 권리가 결국 묵살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한 개인의 권리보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체사상, 결국 그것이 수령론으로 직결이 돼요. 결국 한 수령을 위해서 존재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집단, 그래서 결국 독재론이 북한에서는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 하에 결국 북한에서 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북한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것이고, 탈북해서도 북한에서 속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이제 억울함들을 호소하는 거죠. 저도 어찌 보면은 이 1인 방송을 하면서 정말 진실이 북한 안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고, 함께 이런 진실들을 알려서 정말 북한 안에도 대한민국과 같이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평화와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북한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1000개의 퍼즐 중에 하나의 퍼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